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 생방송.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엉뚱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조진웅이 은퇴를 하면은 이재명이도 은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소년 시절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도 공개해야 됩니다. 범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보호 처분 받은 게 있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돼요. 이들이 내세운 건 이른바 안동댐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이 떠오르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안동댐 사건이 뭔가. 자, 이것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시절 안동댐 인근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인데 이미 2023년 법원이 허위 사실로 결론 내린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도 유튜버들은 조진웅 씨 사건을 빗대 과거에 뭔가 있을 것이란 식의 발언을 반복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허가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흉악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이 안동댐 사건 의혹도 지금 이재명에게 낙인처럼 붙어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멍석을 깔아준 건 정치권입니다. 조 씨 논란 직후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의 소년기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또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하냐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하며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정 이슈가 불거졌을 때 쟁점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건 또 소셜미디어에 쓰고 이거는 사실은 싸움만 부추기는 거고 갈등만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에 비정치적인 영역까지 다 확산되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가지고 성과가 엇갈리니까. 정치권이 불씨를 던지면 유튜버가 부풀리고 여론이 왜곡되는 현실. 이런 삼각공조에 끌려가는 진영 싸움이 계속된다면 분열과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희 씨에게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강력 범죄 혐의로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또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강 씨 측은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해 이런 의혹 제기마저 못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 씨와 강 씨가 주장한 가짜뉴스는 최근에도 친윤석열 진영의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후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안동의 끝마을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평일인데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궁금하고 그냥 와보고 싶었는 거죠. 제일 낮은 곳에서 이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 이 동질감도 있고 또 존경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 소유의 밭이 된 생가터에 없던 팻말도 새로 설치됐고 공무원들도 매일같이 찾아와 주변 정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제작한 생가터 팻말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지역 정서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열 예정이었던 마을 잔치도 초청장 발송에 음식 준비까지 마친 상태지만 비슷한 이유로 결국에는 취소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참 마구도 즐겨야 되는 잔치인데 그것은 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잔치가 아니잖아요. 아쉬워할 정도가 아니고 마구 참 눈물 흘릴 정도입니다, 진짜.
마을 잔치에 오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까지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왜곡입니다. 동네 담배 대금을 들고 야반 도주했다고 왜곡된 부친은 예안 장터까지 50리길을 걸어다니며 온갖 마을 심부름을 했던 마음 착한 이장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속상해, 내가 속상해. 그저 생각지 아무도 없는 일을 갖다 그래 하기 마음이 얼마나 착했다고. 법 없어도 산다 그랬어요. 남 돈도 띠먹고 이래 도망을 갔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두콩 가지고 흰 거 까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렌다에다 그래가지고 바둑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정도로 자상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웃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은 아직도 옛 추억이 생생합니다. 고기도 잡고 내과에 뭐 가재도 잡고 그랬어요. 별명이 골찌질이었다 그러네요. 네, 골찌질이 맞아요. 막 코 흘려가지고 삶에 막 번들번들하고 막 그랬죠.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